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해도 되나요? 금기를 깨트린 사랑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애매한 사랑. 윤리적으로 애매하기는 해도 아무도 해치지 않는 사랑은 사랑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분류는 아닌데 그럼에도 윤리적으로 애매한 사랑이 있습니다. 가령 친구의 연인이나 약혼자를 사랑하는 경우 분류는 아닌데 윤리적으로는 애매하죠. 사실 이런 정도로 애매한 사랑을 다루는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류는 아니라도 누군가가 크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랑임에는 분명합니다. 2007년 피터 헤지스 감독의 미국 영화 Dan in Love, 사랑에 빠진 댄에서 댄은 동생의 여자친구 마리와 사랑에 빠진 남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당연히 동생인 미치는 엄청 상처를 받게 되죠. 범죄는 아니지만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다행히 미치에게 다른 나름대로 매력적인 여자친구가 생기긴 합니다만. 작가 짐 해리슨의 원작 소설을 94년 영화화한 에드워드 주익 감독의 가을의 전설은 또 어떤가요? 트리스탄, 알프레드, 사무엘,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 집안에 막내 사무엘의 약혼녀 수잔나가 들어오는데요. 형제 모두 이 여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전한 사무엘은 전사하고요. 수잔나는 둘째 트리스탄을 사랑해요. 트리스탄도 수잔나를 사랑하지만 죽은 사무엘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다가 어릴 때부터 트리스탄을 사랑해오던 이자벨과 결혼합니다. 수잔나도 첫째 알프레드와 결혼하고요. 일단 어디에도 분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애매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프레드는 수잔나가 여전히 트리스탄을 사랑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애매함을 견디지 못한 수잔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이 이렇게나 속수무책으로 막무가내인 거죠. 이 영화의 원제는 레전드 오브 더 폴입니다. 영화의 분위기가 워낙 가을틱해서 우리말 제목도 무난합니다만 fall에는 전락이란 뜻도 있죠.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애매한 사랑의 전설쯤 되는 셈입니다.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다니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랑이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의 힘은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정만큼이나 사랑도 고귀해져서 그만큼 윤리적으로도 비교적 원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란 노래 가사가 일상이 된 느낌입니다. 예, 친구의 연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를 포함해서 나이 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는 일은 여전히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992년 프랑스의 클로드 소테가 감독한 영화 엉que 러니베르를 금지된 사랑이라 번역한 것일 거고요. 영어로는 A Heart in Winter입니다. 애매한 사랑을 다루는 영화 중에서도 이 영화는 좀 특별합니다. 나에게만 특별한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오래 사귄 두 친구 스테판과 막심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호흡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데 막심에게 까미유라는 연인이 생겨요. 사실은 불륜이고요. 막심은 기혼남이기 때문입니다. 스테판에게도 엘렌느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스테판의 눈에도 까미유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까미유와 비교하면 엘렌은 비교적 평범합니다. 막심은 까미유에게 흠뻑 빠져 있고요. 불륜의 주체인 막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까미유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막심과의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까미유였지만 그만 스테판에게 제대로 꽂혀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스테판도 까미유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 스테판은 엘레느에게 솔직합니다. 드디어 까미유의 막무가내가 시작되고요. 스테판에게 결심의 순간이 옵니다. 스테판은 까미유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까미유는 스테판에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 보라고 생떼를 씁니다. 여기에 곁들여 스테판은 자기가 사랑하는 까미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막심에게 제대로 따귀까지 얻어맞습니다. 이런 주변의 요란법석 속에서도 스테판은 자신의 호흡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내가 이 영화의 의도를 통째로 잘못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이 영화의 제목은 겨울같이 얼어붙은 심장이란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스테판은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철조망으로 철두철미 자신을 감싸고 있는 가련하고 외로운 남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이 영화의 제목은 겨울에도 따뜻한 심장입니다. 주변이 온통 사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스테판은 고요히 입 떨어진 나무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변이 목소리를 높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합창을 할 때에도 스테판은 그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스테판의 직업은 바이올린이란 악기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결함투성이인 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속절없이 감정에 끄달려 갑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감정을 예찬하기도 합니다. 예, 사랑도 좋고 열정도 훌륭하죠. 하지만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바로 그 친구에게서 따귀를 맞을 일은 아니지 않나요? 스테판을 사랑했던 까미유도 막심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다시금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테판을 떠난 엘렌느도 착실한 누군가와 결혼해서 금실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고요. 막심은 그냥 원래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스테판만 노년에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판은 적어도 자신의 결함투성인 감정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까미유나 엘렌, 심지어 막심까지도 절제가 미덕이었던 스테판에 의해 상처받을 수 있었겠지만 가령 열정의 제멋대로인 까미유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욕망이라는 폭력으로 점철된 저작거리에 세상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영화가 끝날 때 영화 속의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봄은 올 테니까요. 이번 챕터의 제목에 영감을 준 영화가 2005년 토마스 베주차 감독의 영화 우리 사랑해도 되나요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여자가 결국 서로의 동생들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랑해도 되겠죠. 애매해서 막장같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륜은 아닙니다. 사촌 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금지이지만 형법상 범죄는 아니랍니다. 우리 사랑해도 되나요에서는 애매한 사랑의 결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 금지가 오히려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민법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다르답니다. 작가 트레이시 레치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존 웰스 감독의 2015년 미국 영화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을 보면 사촌 간의 사랑이 나오는데 나로서는 사랑스러운 연인들입니다. 그러다가 감추어두었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두가 경악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둘은 사촌간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형부와 처제의 불륜이 사촌간의 사랑을 충격으로 덮어버립니다.
외삼촌의 연인을 사랑하게 된 조카의 아픔이 절절하게 묘사된 드라마가 2004년 신우철과 손정현 연출의 드라마 파리의 연인입니다. 내 느낌에 조카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외삼촌의 연인이어라서가 아니라 연인이 자신보다 외삼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외삼촌의 연인이 아직 외숙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애매함은 시청자들에게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누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나이자 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륜의 충격과 비교하면 외삼촌의 연인을 사랑하는 조카라거나 조카의 연인을 사랑하는 외삼촌의 애매한 연애는 적어도 불륜의 충격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외삼촌이나 조카의 고통이 덜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2015년 장현상 감독의 영화 사돈의 팔촌은 사촌 간의 조심스러운 사랑을 섬세하게 포착한 작업입니다. 이런 사랑이라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작품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민법도 개정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해치지 않는 사랑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룩셈부르크 출신의 안느 퐁텐 감독의 2013년 영화 투 마더스는 어떤가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도리스 레싱이 2003년 발표한 단편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서로 가깝게 지내던 엄마와 아들만 있는 두 집안의 엄마들과 아들들이 서로서로의 엄마와 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였던 두 아들들이 서로의 엄마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영화에 내포된 짙은 상업주의의 혐의는 일단 놔두고요. 우리 사랑해도 되나요를 보고 물론이라는 감상문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이들의 사랑에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겠는지요? 레싱에 의하면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랍니다. 실제로 실화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 한 집안의 경우 남편을 세상을 떠났고 다른 집안의 경우 남편도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합니다. 문제는 아들들이 또래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요. 이들의 애매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결국 부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제 아무런 간섭도 없이 엄마들과 아들들은 서로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이라는 감정이 소중하다 해도 한쪽에서 푸른 바다를 만끽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겪는 고통을 생각해 봐야겠죠. 레싱이 쓴 원작의 제목은 할머니들, 그랜드 마더스입니다. 소설을 쓴 레싱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아빠와 이웃 할머니의 사랑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미 엄마 아빠의 이혼에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겨진 아내들의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아들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어떻게든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보려 했었겠죠. 성인이었던 이들의 사랑은 불륜도 아니었고 민법상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애매했을 뿐입니다. 나도 정답은 모릅니다. 애매한 사랑의 경우 감출 것이면 끝까지 감추거나 아니면 가급적 빨리 열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생각만 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사랑해도 되나요? 어, 금기를 깨뜨린 사랑이란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챕터였고요. 그리고 사실 다음 챕터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사랑이란 이름의 비정상적 관계 행태들 또 정말 만만치 않은 어, 어, 챕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